안녕하세요. 데니엘의 론튜브 데니엘 박입니다. 2022년도 새해 인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루려고 하냐면요. MLO, 론 오피서라고도 하고 융자 에이전트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뒷부분에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. 그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끝까지 시청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 MLO 하면은 뭐냐면은 모기지 론 오리지네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건 융자 에이전트라고도 얘기하고 부동산 융자 에이전트, 론 오피서 뭐 다양한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은 저도 처음에 이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또 이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굉장히 좀 애를 먹었었어요. 주변에 아는 분도 별로 없었고 이 정보에 대해서 영어로 된 그 동영상이라든지 자료는 꽤 많이 있었는데 특히 영상으로 한국말로 설명해 주는 분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 또 이쪽 관련해서 관심이 있거나 뭐 잡을 얻거나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. 2008년도에 아시겠지만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융자 시장이 이제 혼탁해졌습니다. 그때만 해도 뭐 크레딧도 거의 보지 않고 인컴도 안 되는 분들한테 무분별하게 융자를 많이 내어주는 바람에 실제 그 페이먼 할 수 없는 페이먼 능력이 안 되는 분한테 융자가 많이 돼서 그런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이 붕괴가 오고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그때 이제는 융자 에이전트를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결정이 돼서 그때부터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그 MLO 융자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. 라이센스가 있다라는 것은 라이센스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 어프로브를 받아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일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모기지 부분인데요. 모기지는 그 주택융자를 좀 한정합니다. 그러니까 1 to 4 유닛, 1, 2, 3, 4 유닛까지를 그 레지던셜 그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그 레지던셜이 있고 커머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1 to 4 유닛까지는 1 to 3, 4 유닛까지는 그러니까 레지던셜이고요. 그 멀티 패밀리 5 유닛부터는 커머셜로 됩니다. 그래서 일반 빌딩이나 커머셜은 또 별개의 론으로 취급을 합니다. 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체이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모기지를 굉장히 많이 취급을 하고 커머셜도 같이 하는데 뭐 한국계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커머셜 SBA 론 쪽으로 많이 돼 있고 그 모기지 주택융자는 그렇게 많이 취급하지 않습니다. 그런 특징이 있고요.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되는데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뭐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NMLS라고 구글에서 조회하시면 NMLS 사이트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NMLS는 어떤 말의 약자냐면 Nationwide Multi-State Licensing System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.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단 아이디를 하나 받으셔야 돼요. 그래서 기본적인 개인 인포메이션을 입력을 하면 라이센스 아이디 넘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 아이디 넘버를 가지고 테스트 봐야 되고 나중에 어프로브 됐을 때 그 넘버가 또 라이센스 넘버가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그 아이디를 가지고서 테스트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. 테스트 신청을 하기 전에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라이센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라이센스 공부는 일단 뭐 모든 게 영어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영어로 준비를 하셔야겠죠. 그래서 제가 많이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두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화면에 보이시는 거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총 그 125문제를 190분 동안 보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문제는 더미 문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카운트 되는 거는 115문제를 가지고 카운트 되고요. 75% 이상을 득점을 해야 테스트 통과가 됩니다. 그래서 일반 부동산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70점 이상인데 이건 75점 이상이라서
꽤 좀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고, 첫 번째 합격될 확률 그 비율이 지금 54% 정도밖에 안 된 걸 보면 약간 좀 까다로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너무 좀 쉽게 보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. 1차에 떨어지게 되면 2차는 뭐 한 달 후에 볼 수 있지만 2차까지 떨어지게 되면 6개월 후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라이센스 따는데 굉장히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험 준비를 하고 1차, 2차 내에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시험을 좀 꼼꼼히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, 제가 소개해드린 그 사이트에 가면은 그 20시간 프리 라이센싱 코र्스가 있습니다. 반드시 20시간 프리 라이센싱 코스를 하고 나서 시험을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. 그 코스를 듣고 나면 그걸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셔도 충분하고요. 그걸로 좀 부족하신 분은 또 프랙티스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수강을 하셔도 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만약에 처음에 이제 개념을 잡기가 영어로 하기가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은 한국말로 강의해 주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. 아, 근데 뭐 조회 보시면 좀 알아볼 수는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몇 군데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 도움을 받으면 될 겁니다. 이 부동산 라이센스랑은 틀려서 보통 부동산 라이센스는 브로커들이 부동산 학교를 다 오픈해가지고 또 가르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직접 뭐 구글링을 통해서 또 NMLS 사이트를 들어가서 좀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. 그리고 이 영상뿐만 아니고 뭐 영어로 된 영상도 좀 보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그 사이트에서 NMLS 사이트에서 MU4라는 파일링을 하게 되고 이거는 개인 인디비듀얼 파일링을 얘기하고 또 법인으로 할 때는 뭐 MU1이라는 그 파일링을 하게 됩니다. 그 파일링을 하게 되면 어프로브가 나고 어프로브가 되면 그때 이제 스폰서십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기존에는 테스트 통과하고 MU4 파일을 하고 나면 뭐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 다 어프로브가 되는데 요즘은 두 달, 뭐 세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. 스폰서를 진행하면 보통은 2주 안에 다 어프로브가 되고 액티브가 돼서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스폰서를 진행해도 한 달 내지는 두 달 이렇게 시간이 많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. 뭐 작년, 재작년에 그 론 오피서 시험 보시는 분도 에메랄드 시험 보시는 분도 좀 많고 뭐 그런 부분들이 그 팬데믹 기간이라서 행정적인 절차가 좀 많이 늦어지면서 이제는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 달, 네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테스트를 빨리 통과하고 그다음 어프로브 기간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최소한 5개월, 6개월 정도는 빨라야 5개월, 6개월 정도는 진행이 될 겁니다.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뭐 5월, 6월 정도 되셔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올해 내에 이 일을 좀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분들이 시험을 보면은 좋은지 또 어떤 분들이 일을 하기에 용이한지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이 이 시험을 보고 또 일을 하시는데 용이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은행권에 계신 분들, 파이낸스, 어카운팅 쪽에 좀 익숙한 분들이 이 시험을 보고 일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. 시험 보는 것 자체도 뭐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본인이 일하던 거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이쪽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뭐 시험 자체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실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. 오히려 세일즈나 마케팅 쪽에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어차피 MLO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 잡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하고 세일즈 활동을 많이 해서 그 리드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관건이라 그런 부분들에 강점이 있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해드립니다.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센스가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DRE 베이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부동산국에서 관장하는 라이센스가 있고요. 하나는 전에는 DBO라는 그 파트였는데 디파트먼트 비즈니스 오버사이트죠. 그것이 DFPI로 바뀌었습니다. 디파트먼트 파이낸셜 프로텍션 앤드 이노베이션에서 DFPI에서 관장하는 그 라이센스가 있어요. 그래서 DRE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이 그쪽 베이스로 해서
라이센스를 어프로브 받을 수 있는 거고, 부동산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에 DFPI 사이트로 해서 어프로브를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각각 피를 따로 내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하시고요. 또 뭐 라이센스를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따고 나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, 어디서 일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, 방금 말씀드린 그 DRE 베이스로 라이센스를 따는 경우에는, 그러니까 DRE 베이스로 또 라이센스를 받은, 그러니까 브로커 컴퍼니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경우는 한국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DRE 베이스로 해서 스폰서 브로커를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 라이센스와 또 융자 라이센스가 동시에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집니다. 뭐 그렇다고 DFPI 베이스로 해서 받은 회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, 그 비율을 보면은 DRE 베이스로 있는 회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 라이센스까지 같이 있어서 DRE 베이스로 융자 라이센스를 어프로브 받으면 훨씬 일할 때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이거는 뭐 한국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린 거고,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DFPI가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 라이센스를 받고 나서는 브로커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렌더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, 브로커와 렌더의 차이는 뭐냐면, 브로커는 그 융자를 직접 관장을 해주고 언더라이팅을 하는 렌더와 계약을 맺어서 여러 렌더의 상품을 취급을 합니다. 렌더인 경우에는 본인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뭐 그 렌더에 소속되어 있는 제한이 되겠죠. 그래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, 체이스, 웰스파 같은 경우 하나의 렌더로 보셔야 되고요. 일단 모기지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렌더가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. 뭐 몇백 개, 뭐 1,000개 뭐 이상 된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. 그렇지만 모든 렌더와 다 거래를 하는 건 아니고, 대부분의 브로커들은 그중에서 뭐 10개, 20개, 30개 정도 제한을 두고서 거래를 보통 합니다.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뭐 렌더에 직접 음,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경우 할 수도 있고요. 브로커에 취업을 해서 취업하기보다는 브로커와 스폰서로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는 뭐 두 가지 용도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. 브로커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뭐 대부분 100% 커미션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. 랜더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직 샐러리를 받고 또 커미션을 받고, 이런 실제 직장 생활과 거의 유사한, 예,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받으신 분들은 뭐 영어를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지만, 뭐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뭐 한국 마켓을 중심으로 뭐 비즈니스를 하실 수가 있고요. 영어를 잘하는 경우에는 뭐 랜더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, 브로커랑 하더라도 실제 주류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더 확장해서 넓게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뭐 특히 뭐 한국에서도 제 그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, 한국에서 뭐 은행권이라든가 파이낸스 관련해서 일을 하신, 또 부동산 관련해서 일을 하신 분들은 미국에 이민 왔을 때,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전문성, 이때까지 일했던 것을 계속 좀 이어서 일하기가 뭐 쉽지 않습니다. 그런 상황들이 쉽게 펼쳐지지 않는데, 이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바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신의 전문성을 계속 이어가서 뭐 일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실 거예요. 실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MLO 중에서도 한국에서 은행에서 일을 하시다가,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이민 와서 이 라이센스 취득하고 이쪽 관련된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라이센스 같은 경우 뭐 학력 제한이라든지 커뮤니티 컬리지나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뭐 수강해야 되는 프리 리콰이어먼트 뭐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, 얼마든지 시험을 패스하고 이 비즈니스 살 수 있는 개인적인 뭐 역량과 능력이 된다면 얼마든지 누구나 오픈돼 있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그런 잡입니다.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이 라이센스 취득하고 일을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. 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또 자세하게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PWM, 퍼스펙 홀세일 모기지. 지금 뭐 자세한 거는 홈페이지 보시면은 아실 수 있지만,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스폰서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
본사가 세크라멘토에 있는데 클라우드 베이스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세크라멘토 로컬에 있는 분뿐만 아니고 서던 캘리포니아, 노던 캘리포니아, 지금 라이센스는 텍사스, 플로리다, 또 애리조나, 또 콜로라도, 워싱턴주 이렇게 여러 주에 지금 또 있기 때문에 또 타주 라이센스도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에메랄드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그 2개 주 빼고는 시험이 한 가지입니다. 한 가지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이 시험이 있는 건 아니고요. 부동산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 각 주마다 시험을 따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 라이센스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미국 내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고 다만 각 주에서 요청하는 각 주의 그 에듀케이션 코스가 있습니다. 그 에듀케이션 코스만 2시간 내지는 3시간 정도 받고 나서 라이센스 피를 내면 그 타주 라이센스도 받아서 그 주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본인 상황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다른 주 라이센스도 시험을 보지 않고 쉽게 취득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브로커도 이제 여러 주에 그 라이센싱이 있고 저는 캘리포니아 주를 메인으로 해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베이스라는 거는 이제 모든 시스템이 이제 온라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온라인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처음에 라이센스 취득해도 뭐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12주 과정 온라인으로 트레이닝 코스가 있고요. 또 멘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론이 진행될 때 멘토를 지정해서 그 멘토하고 5개까지 론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. 그렇게 지원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온라인으로 그 베이직 코र्스뿐만 아니고 계속 업그레이드된 그 마케팅 내지는 론 프로세싱 관련된 기술들을 스킬들을 매주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줌으로 일주일에 1~2번 정도 이상씩 계속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메인 랜더에 가서 직접 가서 트레이닝을 받는 그런 코스도 오픈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트레이닝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. 또 멘토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직접 할 수 있는 때까지 그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 100% 커미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타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커미션 레이트 높기 때문에 업계 최고의 레이트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 회사에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또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. 그럼 제가 자세하게 또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새해 인사 드리면서 에메로 론 융자 라이센스에 관련돼서 융자 에이전트에 관련해서 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.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